부산 지역은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30일부터 날씨가 급변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기장자은의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4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우려했던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진 혐의로 조합원이 체포됐고 경찰은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날씨, 겨울이 시작됐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1월인데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30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9일 부산의 최저기온은 17.3도. 11월 평년 최저기온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 건데 대기 상층에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고 대기 하층에서는 올해 유독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중국 내륙의 따뜻한 공기가 서풍을 따라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일부터 기온이 급락하며 강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위치하던 찬 공기가 그동안 우리나라 북쪽에 머물던 이 상층 제트의 흐름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 점차 이제 그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뀌면서 북쪽에 가두어져 있던 찬 공기가 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부산은 30일 오전까지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 저하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해상의 발달한 구름대로 전라권과 충남, 제주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부산에 눈 소식은 없습니다. 기상청은 2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급격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마르지 않은 도로와 보행로가 얼 수 있는 만큼 운전자나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29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67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모두 80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명,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16,253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7.5%, 일반 병상 가동률은 42.9%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기한이 마지막 접종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부산시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1월 29일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서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우울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여성은 14.1%, 남성은 8.5%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3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서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3년을 맞은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29일 오전 10시 45분쯤 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B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2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항에서 운행 중인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아있는 쇠구슬과 범행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 일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측의 협조로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운행 중인 비노조원 화물 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앞 유리창 2개가 파손됐고 1명이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29일 오전 9시쯤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해체 중이던 러시아 국적 965톤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선박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해체 작업 중 절단 볼티가 생선 저장고 내부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10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 또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철탑이 무려 기장군에 29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지역 내 송전 철탑 미건설 구간에 27개의 송전 철탑 건설이 또 추진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해서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기장에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높은 철탑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에 따라서 이 철탑의 높이, 전선 가닥수가 달라지는데 송전 전압 765kV가 평균 93m로 가장 높고 345kV가 50.3m, 그리고 154kV는 34.3m입니다. 전선 가닥수는 765kV의 경우 6가닥, 345kV는 4가닥, 또 154kV는 한 2가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공급 과정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 송전용 변전소로 모아지고 앞서 설명드린 이 송전선로를 따라서 다시 배전용 변전소로 가고 또 변전소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이 낮춰진 전기는 배전선로를 통해서 가정과 공장 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장군의 건설 예정인 송전선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에서 장안까지 연결될 예정인 송전선로는 전압이 154kV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철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27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기장읍의 기장변전소에서 일광산 그리고 다름산을 거쳐서 장안읍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총 면적은 14만 5,503제곱미터에 달하고 선로 길이는 9.328km입니다. 이 기장 장안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이 방사성 일과학산단과 일광신도시 등 이 기장군 일원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송전선로 건설을 철탑이 아닌 지중화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철탑이 아니라 전선유를 땅에 묻는 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11개 중앙행정기관 심의 승인 후에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 사업이 승인이 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장군은 현재 기장 외에 다른 지역과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10개가 있고 293개의 철탑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미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 유일하게 이 송전선로가 없는 곳까지 이 송전 철탑을 세우려는 계획이 나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일광산과 다름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기장의 명산으로서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부산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기장 장간 154kV 송전선로는 반드시 지중하로 건설하여 기장 군민이 철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탑으로 건설할 경우 154kV의 경우 한 개당 3억에서 5억, 이 지중화의 경우는 한 개당 10억에서 15억 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 비용과 건설 기간 등을 이유로 한전은 철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시작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이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 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 철탑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과정에서도 일광산과 다름산이 파헤쳐지게 되고 설치된 이후에는 천혜의 자연 경관 대신 이 철탑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이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려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치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장군 송전 철탑 건설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가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모집과 심사 과정을 거쳐 청년 3,4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 혹은 월 10만 원을 매칭해 주게 됩니다. 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총 11,758명의 청년이 지원 신청해 이 중 3천여 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류와 전자,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모두 12월 한 달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을 확대해 구성했습니다. 시는 54개 민간협회와 단체로 구성된 발굴단을 확대 구성해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토론 과제 중 부산시 소관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 광고물 조례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과 신청 서식 간소화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는 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부분과 건물위생관리법 시설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20건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도시브랜드 공모에 시민 8천여 명이 참가해 13,069개의 키워드를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키워드에 해운대와 광안리, 태종대 등 부산 바다와 연관된 것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키워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새 도시 슬로건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부산체육중고등학교 등 14개교 600여 명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핑방지 이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도핑방지 이동교실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올해 첫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 선수들의 맞춤형 도핑방지 체험 교육을 위해 5톤 트럭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